자, 오늘은 법률 이야기가 아니고 드라마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제가 사실은 이 법정 드라마를 잘 못 봅니다. 사실은 거의 모든 변호사분들이 이런 법정 드라마, 법정 영화를 잘 못 봐요. 왜냐면 사실 법정 드라마가 분위기가 무겁잖아요. 그런데 그 무겁고 딱딱한 분위기 속에서 대사가 틀린다든지 우리가 실제로 쓴 법률 용어나 법리와 좀 다른 주장을 저희 같은 변호사 입장에서 들었을 때 좀 상당히 듣기 좀 이상한 단어가 좀 나오면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되면은 몰입도가 많이 깨집니다. 그래서 이런 법정 드라마를 잘 못 보게 되는 직업병 같은 게 있어요. 분위기는 딱딱하고 집중돼야 되는 그런 분위기인데 정작 말하는 거나 어떤 법률을 이끌어가는 논리는 너무 좀 판타지이고 설정 오류가 많은 그런 상황들 때문에 법정 드라마를 잘 못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우영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 어떤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변호사를 출연시켜서 약간의 판타지적인 요소를 가미하면서 또 중간중간에 약간 고래 이야기를 넣으면서 이거는 좀 가볍게 봐도 되는 법정 드라마다. 법정 드라마긴 하지만은 약간은 판타지 요소가 들어간 그런 재밌는 이야기다 라고 이야기를 끌고 가는 반면에 오히려 여기 나오는 이 작품에 나오는 이 법리 싸움이나 이 법정 용어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좀 세밀하고 이거 분명히 이거는 변호사가 작품에 관여를 했다. 적어도 정말 그 실무를 좀 해보신 분이 이 작품에 관여했다라는 느낌이 좀 들 만큼 좀 법리 싸움이나 그런 부분이 실제와 조금 유사한 부분이 좀 있어 보였어요. 물론 이것은 애초에 판타지적인 드라마야 라고 해서 제가 봤기 때문에 너무 법리적이지 않은 시각으로 봤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나오는 법리 싸움이나 이런 것들이 약간은 그래도 실제와 부합해 보이는, 그래서 제가 이 리뷰를 좀 해볼 만하게 만드는 그런 드라마였던 것 같아요. 제가 변호사로서 이 드라마를 평가한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그냥 같이,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즐긴다는 관점에서 이 드라마를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포대교인가? 동작대교인가? 제 첫 로펌 다닐 때 이 반포대교, 잠수교 넘어서 출근했는데 자폐성 영역이었구나. 원래 말을 못하는 아이였는데 말 한 번 하는데 법조문을 외워버렸네? 말을 못하는데 암기에 천재였나봐. 아빠가 옛날에 고시 공부를 좀 했었나 보다. 자폐성 장애가 있는 대신에 약간 사진같이 기억할 수 있는 그런 기억력을 갖고 있나 봐요. 와. 제가 뭘 보고 놀랐냐면, 그러니까 그 민사 재판정에서 실무상 쓰이는 그런 과목들이 있어요. 사실은 이제 변호사들보다는 이제 법원직 공무원들, 우리 사무관이라고 하죠. 그런 분들이 보는 책까지 좀 모아두신 것 같아요. 지금 캐릭터가 그런 것까지 좀 빠삭한 그런 캐릭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변호사들도 저런 과목들까지 다 공부하진 않아요. 저런 것을 다 공부했다고 가정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청소할 시간 38분. 합정역 근처, 한 망원동, 상수동 이 근처에 사는 사람이었나 봐요. 그럼 2호선 타고 뚝쭉 교대역, 서초역까지 같이 오면 되지. 근데 변호사도 진짜 첫 출근할 때는 다 설레고 긴장되고 그런 것 같아요. 네. 와, 나도 지금 몇 년 전이야. 대한민국 최초의 자폐 변호사.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서 현재까지는 아마 자폐 증상이 있으신데 변호사가 되셨다는 분은 아직 못 들어봤어요. 사실 제가 어릴 때 장애가 있으신, 시각 장애가 있으신데 변호사가 되셨다는 분은 봤거든요. 그런 분들의 이야기는 봤어요. 정말 너무 대단하죠. 시각 장애인인데 어떻게 공부를 하고 그런 장애각을 갖고 계신데
그런 뭐 시험을 통과하고 한다는 게 정말 뭐 말이 안 되는 일인데 정말 천재적이고 정말 그 노력도 엄청났을 거고 그냥 자폐증이 있는데 변호사가 됐다.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을 거고 사실 우리나라가 점점 더 사회가 좀 스펙트럼이 넓어지잖아요. 넓어지는 만큼 정말 이런 자폐가 있는 분이라고 해서 어떤 편견 속에 가둘 것이 아니라 뭐 다양한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능력이 되는 범주 안에서 다양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좀 그런 기회가 좀 주어졌으면 좋겠어요. 2호선이네. 서울에서 2호선 출근하신 분들은 다 궁금하실 거예요. 역삼역이구나. 우리가 서초동, 뭐 교대역 이 사이에 로펌들이 굉장히 많은데 최근에는 테헤란로라고 하죠. 이 역삼역 근처에도 로펌들이 많이 위치하고 있어요. 목이 갔냐? 변호사인데 저렇게 캐주얼하게 입고 다니면 파트너 변호사한테 혼나요. 근데 조금 요즘은 그래도 조금 캐주얼하게 입고 다녀야 되는데 라떼만 하더라도 저렇게 캐주얼하게 입고 다니면은 변호사는 안 돼요. 오히려 직원분들은 이제 좀 편하게 입고 다니셔도 되는데 어쨌든 변호사는 본인의 브랜드가 있고 회사에 뭐 가치가 있기 때문에 로펌에 나올 때는 최소한의 정장은 갖추고 나오는 게 거의 의무적이었어요. 변호사님이야말로 뒷자리만 꽂혀서 앞장 안 본 거 아니에요? 서울대 로스쿨 수석 졸업에 변호사 시험 성적 1,200점 이상. 변호사 시험 얘기가 나오는데 변호사 시험 경쟁 치열한 건 아시죠? 뭐 다른 시험도 다 치열하겠습니다만은 변호사 시험은 지금 합격률이 50%가 안 되는 정도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요. 의사 시험이나 약사 시험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시험과 좀 비교하면 좀 그렇지만 의사 시험 같은 경우나 약사 시험 같은 경우에는 거의 90% 이상 이제 응시 대비 90%가 붙는데 반면에 변호사 시험은 거의 40%에 가까워요. 40%에 가깝고 50%가 안 됩니다. 보통 제가 듣기로는 900점 이상이면 좀 잘 친 거고 1000점 이상이면은 꽤 잘 본 거. 그리고 1100점, 1200점도 있는데 그 정도면 거의 전국 탑 클래스 맞나? 정확하진 않아요. 저 때하고 좀 다를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1500점이면은 거의 뭐 객관식은 거의 뭐 다 맞고 좀 서술형 기록형도 거의 뭐 미친 듯이 잘 봤다는 거죠. 거의 말도 안 되는 성적이 한 1500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설정을 했다는 게 되게 재밌어요. 정말 이 작가진 중에 변호사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최소한 변호사 시험을 쳤던 분이 무조건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자문진 쪽에 있거나 검찰에서는 당연히 살인 미수로 좀 기소를 좀 할 만은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할머니가 두 손으로 들어야 할 정도의 좀 무거운 다리미를 이런 쇠붙이를 휘둘러서 남편의 두부를 가격한 거잖아요. 머리 부분을 가격했다면 이거는 충분히 상대편이 이거를 나의 이런 행동으로 인해서 죽을 수도 있겠다 라는 어떤 미필적인 살인의 고의 정도는 인정할 수 있다. 그래서 살인 미수로 좀 기소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한 상황으로 보이긴 해요. 12주의 상해는 굉장히 좀 중한 상해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폭행했을 경우에 보통 2주 아니면 4주 정도 나와요. 좀 보통 뭐 7주, 9주 이런 이상으로는 잘 안 나오는데 전체 12주의 상해가 나왔다는 건 굉장히 큰 상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머리를 가격해서 특히 이런 무거운 쇠붙이로 머리를 가격해서 전체 12주가 나오겠다는 것은 충분히 살인의 고의성이 어느 정도 미필적으로나마 있었을 것이다 라고 검찰은 판단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살인 미수로 기소를 한 거죠. 자, 지금 집행유예 얘기를 했죠. 일반적으로 말하는 우리가 집행유예는 어떤 징역형의 어떤 진짜 깜빵을 가야 되는 상황인데 어떤 양형 사유를 잘 만들어서 어떤 감경받을 만한 사유를 잘 만들어서 실형은 안 달도록 하는 게 이 집행유예라는 거예요. 이 살인미수라는 제목 자체가 굉장히 무거운 제목이기 때문에 그나마 이 집행유예를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베스트였던 상황으로 보여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지금 대형 로펌에서 왜 이런 공익사건을 하냐라고 좀 궁금할 수도 있는데 사실 변호사들은 1년에 몇십 시간씩 이런 공익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어떤 국산변호를 한다던가 이런 공익사건을 맡는다던가 특히 아마도 지금 이 사건도 공익사건이면서 국산 사건인 것 같은데 이런 대형 로펌에서는 이런 좀 전연차 변호사들 공익 사건들을 좀 몰아서 하게 하는 그런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변호사가 이런 공익 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국산 변호 왜 하냐라고 하면은 공익 활동을 해야 되니까 그런 경우도 꽤 있습니다. 이 사건
처음부터 검찰에서 피고인한테 집행유예 주려고 마음먹고 있는 사건이에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피고인이 네. 반성하고 있는 거 이거 무죄 주장하면 되게 큰일 날 수도 있어요,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필적 고의를 부인한다거나 좀 인정하지 않는 태도로 가게 되면은 재판부에서 굉장히 안 좋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의뢰인분이 강하게 요구하지 않는 이상 이런 식으로 무죄 주장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해요. 살인미수죄가 아닌 상해죄로 집행유예를 받아보겠습니다. 이거는 가능할 것 같아요. 특수상해. 잘했다. 아, 잘했네. 나랑 똑같은 잘했어요. 말하네. 숨겨진 쟁점을 잘 찾았어. 변호사는 암기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쟁점을 찾아야 돼요, 쟁점을. 어쨌든 의뢰인한테 그 병원을 단순히 법리적으로 유리한 게 아니고 의뢰인 자체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냥 보통 변호사들한테도 어려우니까. 그게 뭘까? 네, 알겠습니다. 그걸 계속 궁금해하고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미안해요. 네? 그냥 보통 변호사라는 말은 좀 실례인 것 같아. 아, 괜찮습니다. 저는 그냥 보통 변호사가 아니니까요.